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부 커플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앞서 아까 2부에서 묻고 싶은 질문 중에 못한 게 있어요. 네. 내가 평소 사랑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눠볼까요? 평소 사랑은 진짜 언어랑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나에게 봉사하고 있느냐에서 처음에 사랑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그런 봉사 부분에서 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딱, 뭔가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고 아예 관계를 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평소에 사랑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처음으로는 전 봉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체성?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그런 주체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꾸 약간 수지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좋겠어요. 막내이라면 여기가 막내신가요? 네. 수연 씨가? 네, 셋째니까. 네. 저는 콩깍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연결을 지어보자면은 주워 먹을게요. 먹으세요. 그 콩깍지를 씌우는 것도 나고 그걸 유지하는 게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잘 다독이는 거. 근데 그 사람이 해주지 않고 그게 내가 하는 거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스스로 마음을 좀 좋은 방향으로 자꾸 먹으려고 그리고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콩깍지. 이게 어쨌든 저는 연애할 때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크지만 어쨌든 그걸 연애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 타입의 외모나 외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꼭 이게 엄청 잘생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 취향이 있는데 뭔가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부분이 네. 내 취향이 아닌 부분이 그래서 정말 저 콩깍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콩깍지 막 붙여놓으려고 막 S잖아. 제발 되게 붙어 있어. S거든요. 막 이렇게 덕지. 렌즈처럼 끼고 싶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두 분 결혼하신 분은 결혼함과 동시에 콩깍지가 떨어지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부부니까 그렇지. 애틋해요. 촉촉. 그냥 지금 그러니까 콩깍지 그러니까 다른 콩깍지가 쓰인 것 같긴 해요. 같이 날 떠나지 않을 사람, 예를 들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곳 이런 콩깍지가 좀 업데이트 됐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수지 씨의 콩깍지는 저는 어떻게 돼가고 이미 있나요? 떨어졌죠. 연애가 좀 어쩐지 길었어요. 많이 싸우더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 얼마나 연애를 하셨는데요? 연애가 저 이 횟수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한 7년, 6, 7년 이렇게 되면서 이미 떨어졌죠. 한참 전에. 근데 어떻게 유지를 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랑만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정 다 섞여 있죠. 우정으로 삽니다. 콩깍지 삽입술을 해야 돼. 삽입술을 해야 돼. 콩깍지 렌즈 삽입술. 미안해요. 왜 제 사랑을 이상하게 다르게 이상하다기보다 다르게. 그 사랑이 그 여러 가지 뭐 형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세월하고 또 세팅이 바뀌잖아요. 결혼하면. 네. 그러니까 그 콩깍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형식의 또 그쵸. 결혼한 사람들이 갖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네버 다시 그 설레는 일이 어느 한순간도 없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내내 처음 연애할 때처럼 설레일 리는 없을 거고. 선생님의 콩깍지가 맞아요.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막 신혼처럼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오히려 좀 다시 새롭게 보인달까? 그런 신기하다.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세월도 많고 많은 일도 있는데 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콩깍지를 쓰려고 노력을 하면 절대 써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그 남편이 노력을 하니까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최근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되게 그 제주도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 못 가는데 남편하고 애들은 서너 번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간 횟수가 막 10대 번, 20번쯤 됐는지 뭐 되게 많은가 봐요. 저는 몇 번인지 세지도 못하는데. 근데 남편이 지금 밥 먹고 어쩔 때는 밥도 안 먹고 그 일기를 정리를 해요. 처음 갔을 때부터. 그러면서 본인이 가족에 대한 마음이 새로 생겼나 봐요.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좋다. 저는 토요일 날 상담이 너무 많았거든요.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상담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7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중간에 1시간만 쉬었나?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막 떡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 이걸 먹어라. 이렇게 낮게 포장된. 가정이라. 그러니까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최근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이렇게 사람 느껴지게 되는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맛이 또 있는 게 아닐까. 늘 그렇지가 또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게 또 어쩔 때 세상 되게 고마운 거죠. 맞아요. 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채워주어야 한 노력해서 예, 이렇게. 혼자만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예쁘잖아요. 사실 아무리 멋을 지겨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좀 이쁘달까? 예, 어차피 몸매는 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몸무게가 똑같아도 옛날 몸매가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하셨나요? 은혜 씨? 예. 사랑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해. 사랑이라고 딱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 했을 때는 확실히 그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큼 헌신하는 정도의 사랑이 좀 비례했던 것 같아요.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더 귀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되게 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같이 하는 주고받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마음이 열정과 진심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선물. 아니요. 전 지금 이응이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계어로 들리지 막.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표현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꼭 선물로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표현에 대한 결과를 저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나빠서 오시는, 제가 최근에 커플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결혼하면 그 내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살고 싶다, 또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나이 드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잖아요. 말 안 동화죠, 해주면, 동화. 예,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죠. 말 안 해주면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랑을 꿈꾸게 된다는 거. 근데 반드시 표현한 만큼밖에는 상대가 알기 어렵다는 거. 연애할 때야 촉각이나 모든 영혼의 에너지가 다 거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좀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런 에너지를 평생 쓰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건 그러니까. 너무 유아기적인 생각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건 말하기 전에 애기 때 엄마가 막 울면 그것도 사실 엄마 잘 못 맞추잖아요. 네. 뭐 이게 밥을 먹고 싶은 건지, 똥을 뭐 싸서 그런 똥을 건지. 싸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저는 이 사랑의 언어를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절대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작 그래서 그럼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작 나 자체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서 그거를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게으른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도구로도 이 사랑의 언어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상담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내 상태나 기분을 자각하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커플 상담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쩌면 이 책이 이렇게 좀 잘 팔리게 된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두껍지 않은 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알아서 해주는 어떤 왕자님을 꿈꾸게 되는 게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섭섭함이 많이 쌓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유치하다고 보이게 맞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건 철이 없다고 하긴 그런 것 같고, 소통이 점점 없어지면 더 자기식대로 상대방을 해석하다 보니까 바라는 것도 점점 더 좀 비현실적인 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을 때부터 이런 방송 많이 들으시면서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도 그 로맨틱하고도 충만한 사랑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네,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에 이 커플 상담 코너가 생겼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네, 앞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너가. 사연을 좀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포인트입니다. 여기 그 팟빵 저희 평범한 상담소 홈페이지에도 여기 그 이메일 주소가 있고, 아마 여기서 또 유튜브 같은 게 나가면 이메일 주소를 붙이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방송으로는 셈바6라는 THEM6 셈바가 아프리카 말로 희망이란 뜻이거든요. 저희 맨 처음에 방송을 같이 준비하던 분 중에 아프리카 관련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셈바6 네이버닷컴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첫 사연 들어온 게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이분은 몽블랑이라는 분이시고요. 성이 몽시고 이름이 블랑이시고요. 남편은 분이세요. 개시고 란빵이세요. 31살이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연애 경험 6회. 31살에 6번.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나 부러운. 네. 저는 모태솔로 일 뻔하다가 겨우 결혼한 사람으로서. 네. 아니, 그게 연애란 걸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거의 모태솔로처럼 30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부러워서. 네, 너무 부러워서. 연애 기간은 보통 3년 반. 네. 1회 2년에 한 번, 뭐 이런 주기로 하셨다고 그랬고요. 현재 이 사연을 내신 시점이, 결혼 3주차. 네. 이시래요. 그리고 이분의 사랑의 언어는, 몽 여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스킨십이고, 이렇게 개 장군님의 사랑의 언어는 시간과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이번 코드가 스킨십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나누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고요. MBTI는 INFP, 몽 여사님, 그 다음에 우리 개 장군님은 ENFP이십니다. 네, 두 분 다 NFP신 분이시고요. 사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주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입니다. 4년간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올 5월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빠르게 부부로 발전되었어요. 저희 둘 다 이 사람이 내 파트너인 듯하다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직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연애할 때 헌신적인 면이 있는 데다가 가치관도 많은 부분 일치하고 최고의 섹스 파트너이기도 해요. 다툼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고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요.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남자입니다. 서로의 연애관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지는 날에는 언제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생각입니다.
남편은 결혼을 했으니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영원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면이 있고, 남편은 영원한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게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 일로 두려워져요. 이 사랑도 내가 찾던 최고의 사랑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불안해서 짜증이 나고 남편이 하는 말에 예민해져요.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른 지금이라도 파트너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나 봐요. 순정파 남편이 사랑받지 않도록 아껴주고 싶고 늙어서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의 사랑을 지키며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커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뭔가 딱 이제 그 사연을 들으니까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계란빵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진짜 이 순수한 사랑을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남편이 본인은 영원하게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본인이 그걸 믿고 말한 거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와이프가 너는 언젠가 변할지도 몰라 영원한 사랑은 없어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약간 답정너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아니야 우리는 잘 지켜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그럼 언젠가 안 되면 둘 다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몽블랑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이 계란빵님이 엄청 뭐 이런 순정파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영원을 꿈꿔도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둘이 얘기하는 사랑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이 여자 몽블랑님이 지키고 싶어하는 사랑과 계란빵님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콩깍지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뭔가 몽블랑님은 그 콩깍지를 잃어버릴까봐 점점 궁금하는 뭔가 이 벗겨지고 다른 콩깍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유지되지 않을까봐 지금 감정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계란빵님이 생각하는 건 우리는 사랑을 지킬 수 있어 할 때 그 사랑이 좀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지 않았을까? 약간 아까 수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정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랑이 변주가 가능한 것처럼 그런 총괄적인 사랑을 아마 계란빵님이 말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정, 다른 얘기긴 한데, 우정이랑 사랑은 사실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정 기반된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몽블랑이 쓰는 그런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섹스 파트너, 뭐 영원한 사랑, 이런 단어들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모호하고 되게 이상적이고 깨트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되게 들려져서 오히려 좀 평범하고 좀 소소한 현실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두 분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몽블랑님이 이상적인 그리고 있는 게 있고 이게 깨지면 정말 끝이야. 뭐 사랑이 끝나는 거야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드는 불안감. 마치 그것만 사랑인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사연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빵님이 진짜 몽블랑이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까 이제 수연 씨가 처음에 진짜 그걸까요? 아닌 사람도 있고 말로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계란빵님이 몽블랑님을 진짜 많이 알고 싶고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든 그걸 떠나서 진짜 진심으로 이거 지켜주고 싶어하고 이 맞아. 불안을 되게 잠재워주고 싶어하는 진짜 진심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제 사연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더 알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을 이제는 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솔직히 말하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발적인 거. 그랬을 때 서로가 진짜 진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결혼까지 결심을 하고 서로의 어떤 솔직한 교감을 대화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뭐랄까 좀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만 알려주더라도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오히려 몽블라님이 더 자극적으로 오히려 더 그럴 우리가 수 막 있을 것 파국화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더 세게 이 남자 이렇게까지 너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순간순간 불안은 잠재울 수는 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진 자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맞아. 이건 진짜 얼굴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오시죠. 진심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진짜 결국에는 나의 불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게 너무 커서. 근데 이런 뭐 꼭 이게 몽블랑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20대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패턴의 사랑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설레이고 첫 순간에 정말 그 스파크가 튀고 우리가 너무 잘 통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너무 두 분이서 잘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결혼까지 이제 골인을 하시게 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만큼 그 두 분에게 느껴졌던 강렬한 스파크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사그러들면 뭔가 우리 사랑은 이게 천천히 불이 지펴진 게 아니라 너무 큰 불로 확 이렇게 지펴가지고 딱 결혼에 골인이 됐을 때 이 불을 어떻게 이 큰 불을 유지시키지라는 게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그만큼 같아요. 에너지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큰 불을 좀 약하게 뜸도 들이고 좀 불 조절도 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유지를 군불 떼듯이 해야 사랑이라는 게 또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되게 잘 질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남자를 너무 오래 못 만나겠다. 얘를 만나고 나면 이제 좀 금방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사람 이렇게 돼서 엄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냐 했더니 어머님 막 웃으시면서 질릴 때마다 애 하나씩 낳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이시네요. 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애를 낳는다라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확 잡아줄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스파크가 튀고 영화에서만 볼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몽블랑님이. 그래서 최고의 섹스 파트너, 뭐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걸 좀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것만이 내가 사랑일까? 이 사랑이라는 걸 평생 지속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일 텐데 그럴 때마다는 그럼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변주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랑 꼭 같이 그렇죠. 해서 나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몽블랑과 계란빵의 별칭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각자가 뭔가 본인들이 직접 지은 별칭이 아닐까 그런 아니면 여성분은 몽블랑이란 별칭을 남편이 지어줬을 것 같진 않고 남편의 계란빵은 부인이 지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몽블랑이 제가 어릴 때 몽블랑 크레파스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겉표지에 그 하얗고 높은 진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파란 하늘에 그 몽블랑 그 하얀 산이 이렇게 딱 있는 그 표지가 있었어요.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몽블랑이라는 거는 되게 뭐 동네 야산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몽블랑이 그 하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끼어 있는 그 높은 산, 아무나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산의 느낌. 네. 딱 이분의 이미지가 확 오죠. 계란빵은 이제 제가 근무하던 시청 그 횡단보도 앞에 막 계란 박스가 막 저기
그 천정까지 쌓여 있고 막 계속 찍어낼 수 있고 언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동그랗고 따뜻한 빵이에요, 노랗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호소하는 얘기가 이제 사랑이 없어지는 날에는 내가 바로 떠날 거다. 불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 생기지도 않고 한창 좋을 때인데 그 망가질 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완벽한 사랑, 영원히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깨어질까봐 본인이 먼저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남편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순정반 남편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껴주고 싶다 이 말을 했는데 반대로 본인도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몽블랑님이 꿈꾸는 사랑은 정말 완전하게 상처도 없이 안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걸 보장한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나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려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회의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면서도 그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당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왜 이렇게 높으신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상담을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아지면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상대가 주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는 그 움직이는 거야라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랑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순간에 이 파트너와 함께 있음으로써 함께 한다는 그 온전함을 경험하고 그 온전함이 또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그 가장 안정적인 관계가 상처를 주기로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상처를 주지 않기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기로 하고 그걸 받기로 하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를 해야 마땅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화해하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몽블랑님의 그 생각하시는 그 순결하고 아름답고 높은 그 몽블랑 같은 그런 사랑도 아름답지만 계란빵처럼 가까이에서 언제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아마 남편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분이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히 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상담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이 많은 생각을 좀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몽블랑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고 스킨십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본인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불안이 올라오거나 내가 좀 이 사랑을 그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수연 씨가 잘하는 것처럼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아예 축으로 스크립트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그런 불안이나 허전함들을 좀 서로 채워주면서 보듬을 수 있는 방식들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 커플들한테 좀 나는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고 싶고 우리가 좀 하려는 얘기는 이런 거다 하는 얘기를 좀 돌아가면서 간단히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많은 관계라는 게 얕은 관계여도 좋고 내가 상처받는 관계여도 괜찮고 때론 상처를 주는 관계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년의 특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내가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연애나 관계가 그러면서 다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어떠한 관계도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는 건 상처를 받는 나름대로의 내가 성장하는 지점이 있고 내가 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도 성장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만 놓치지 않고 매 관계에서 무언가 내가 한 단계씩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연인 관계만큼 내 삶을 많이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과의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게 훨씬 더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 이어서 얘기를 듣다가 생각한 게 제가 그 사랑이랑 메모 아까 했을 때 그릇이 돼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뭐 커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결혼하면서까지 느낀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한 조금 자기 이해에 대한 노력이 조금 1번 우선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그릇이 있어야지만 좀 담아지는 게 이게 담아졌구나. 그리고 이 담아진 것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좀 자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관계의 경험을 덧붙여야지 아무리 관계로만 이게 담아지지 못하는 걸로 흘러가 버리면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경험의 오해나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도 조금 같이 갖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되게 사랑이 굶주려 있다라는 느낌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기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곳 파고 있고 뭐 이상한 중독에 걸린다든지 이런 행태가 왜 웃어요? 아니 그 이상한 거 판다는 그 말을 잘 써서 파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써.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사랑하기는 하되 자신을 또 잘 지켜가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고미숙 작가님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 이 말을 항상 하시는데 진짜 나의 이성과 이 욕망 들끓는 욕망이 잘 결합돼서 사랑하는 그 경험들 수연 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간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밖에서 이 생활을 해보면 인간성을 많이 숨겨야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냥 좀 아이 같으면 내가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경험을 연애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이 의지하고 맞아. 많이 사랑도 받고 주고 이런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심사임당이 그 세워진 이유이자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방향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 녹음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싶고 또 이 심사임당 네 분이 또 앞으로 더 멀리 꿈꾸시는 것들을 이제 좀 오래 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같이 녹음했는데 너무 재밌고 이 솔직한 이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패널 분들도 생각하고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일단은 첫 팟캐스트 녹음인데 생각보다 긴장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이걸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좀 소통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길 바래? 뭐 약간 이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이원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 저희가 뭐 유튜브를 한번 찍고 이렇게 녹음도 오늘 처음으로 하기는 했어도 저희가 그 전에 무수하게 정말 자주 만나고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과는 없었어도, 보이는 결과는 없었어도 정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가 오늘 여기에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보다 오히려 너무 만족스럽고 대견하고 아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새해 다짐에 플러스를 하고 싶자면 꼭 선생님이랑 콜라보가 진짜 1년만큼은 꼭 꾸준히 해서 아까 말한 또 청취자분들이랑 계속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어떤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다양한 콘텐츠들, 뭐 음성으로 만나거나 영상으로 만나거나 다양한 콘텐츠들로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렇게 4명이서 늘 만나서 하던 얘기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연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서 나 선생님 개인 상담 비용 어떻게 될까? 내가 상담 받으러 갈까? 슈퍼바이저 쌤 선생님이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따뜻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 이런 심사임당 팀을 만날 수 있어서 올해 또 이 평범한 상담소 방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제목 감사합니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올해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 다 상담사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 그 셈바식스라는 그 이메일도 있지만 카페가 있어요. 평범한 상담소. 거의 죽어 있다가 올해 조금씩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사연이나 글을 남겨주시면 여기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것들은 답변도 하고 네. 의견도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힐링 글쓰기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아마 아이디가 셈바식스일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또 의견 나누고 네, 서로 계속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저희 진짜 같이 놀고 싶어요. 와. 그럼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